한국 해군의 수건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꼽혀온 프랑스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12일 프랑스에서 바라쿠다급 공격원잠의 조도함인 쉬프랑함을 진수시킨 것. 한국의 입장에서 쉬프랑함의 진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사실상 유일한 추종 모델로 평가되는 바라쿠다급의 진수로 한국도 공격원잠 도입 사업에 조금이나마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바라쿠다급의 계획에서 취역까지 사반세기가 걸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조급한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얘기다. 사업단 출범에서 취역까지 사반세기 프랑스는 쉬프랑급 진수를 경사로 여겼다. 무엇보다 잠수함 건조가 11년 만이다. 2008년 전략원잠 르테리브람을 물에 띄운 뒤 자국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진수식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바라쿠다함이 나왔다는 점도 프랑스로서는 해묵은 과제가 풀린 기억이다. 프랑스는 1983년 26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구겨 넣은 루비급 잠수함의 성능에 실망하고 경론 끝에 1998년 차기 공격원잠 건조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루비급은 선체가 워낙 좁아 원잠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원잠은 이론적으로 한속거리와 작전 일수가 무제한이지만 루비급의 경우 길어야 한 달 정도에 머물렀다. 선체의 용적이 작아 보급품을 수시로 받아야 했던 탓이다. 연료교체 주기도 짧아 루비급 6척 중에는 겨우 취역 5년 만에 연료를 교체한 함정도 있다. 25에서 30여 년이 지나야 연료를 교체하는 미군 잠수함에 비하면 디젤함에 가까운 원잠이었다. 불만이 들끓자 프랑스는 루비급 퇴역을 위해 정부 단위의 사업단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갔다. 방제절단이 시작된 2007년 프랑스는 2017년께는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결함 발견으로 수시로 건조 작업이 중단된 끝에 최근에야 진수시켰다. 쉬프랑함이 실전 배치되려면 최소한 2년, 길면 3년이 더 걸린다. 사업단 출범에서 부대 배치까지 사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원잠 건조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한국의 원잠 건조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원잠 도입을 강행하더라도 최소한 2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의 지상 및 수중 가동 실험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 바라쿠다급에 주목하나? 바라쿠다급은 설계 단계부터 한국 판매설이 끊이지 않았던 잠수함이다. 한국이 바라쿠다급 2척을 직도입하고 2척은 면허 생산한다는 기사가 2004년부터 나왔다. 브라질도 바라쿠다급 원잠을 도입하고 호주는 원자로 대신 재래식 동력원을 장착한 바라쿠다급을 면허 생산할 예정이다. 해양에서의 재해 목적이 아니라 중간 규모의 해군이 운영하기에 적합한 중대형 잠수함으로 바라쿠다급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국가군의 하나다.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미국의 규제에 묶인 한국의 입지를 감안해도 이 잠수함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안짝의 저농도 우라늄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맞춘 잠수함은 바라쿠다급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의 원잠은 90%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식량만 충분하다면 해저에서 무제한 운용할 수 있다. 바라쿠다급은 덩치도 한국 해군의 요구와 비슷하다. 서방 진영에서 원잠을 건조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가운데 앞에 두 나라 공격 원잠은 대형인데 우리 군의 요구와 맞지 않다. 가격도 비싸다. 수중 배수량이 5,400톤으로 알려진 바라쿠다급은 장보고 3급 배치선보다 조금 큰 정도다. 재래식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했던 루비급의 경험도 장보고 3급을 원형으로 삼아 한국형 원자로를 심으려던 해군의 생각과 맥이 닿는 부분이었다. 루비급도 그렇고 한국은 처음부터 프랑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해군이 원잠을 건조, 보유하려던 시기는 2003년.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제기한 날짜가 2003년 6월 2일이어서 362사업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권의 원잠 사업단은 그 존재가 국내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한국이 362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프랑스가 바라쿠다급의 본격 연구에 들어갔던 시기와 같다. 바꿔 말하면 362사업단이 순항했어도 그 결과물은 빨라야 지금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1863년부터 시작된 풍부한 잠수함 건조, 운용 경험과 미국에 버금가는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을 가진 프랑스도 신형 공격원잠 건조에 20년 이상 걸렸다면 이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도 성급하게 5에서 7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15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도입 아니라 부분 도입할 듯. 다만 해군의 기본 구상은 직도입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술 도입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362사억 단위나 2017년 말 원장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기관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의 크기를 키워 국산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도입하기에는 가격도 맞지 않다. 바라쿠 나급의 정확한 단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프랑스는 척당 1조 7,200억 원, 호주는 12척에 44조 원으로만 전해졌다. 프랑스의 납품가를 기준으로 바라쿠 나급의 가격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한국 해군이 생각하는 가격은 척당 1조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한국 해군이 직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라쿠 나급의 수직 발사관이 없다는 점에 있다. 특수전 병력을 태울 수 있는 드라이 테크 쉘터까지 탑재하는 파생형까지 제시됐으나 무장은 단순한 편이다. 원잠의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하기를 원하는 한국 해군의 희망사항과 거리가 있다. 프랑스의 사실상 국영조선사인 나발그룹은 호주에 VLS 장착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걸림돌도 여전 사업단체제 전환해야 한국의 원장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얘기가 끝난 사안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변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장 도입을 연구하는 해군도 태스크포스 팀의 존재조차 부인할 정도로 시시하고 있다. 속도가 늦고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동력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걸리지 않으며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국내외에 개진하며 정부 부처 차원의 사업단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속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해추진 잠수함, 한국 기술력으로 건조 가능한가? 북한 잠수함이 남해로 돌아내려와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면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라늄 확보는 가능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전 박근혜 정부나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독자적인 핵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까지 넘어야 할 절차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문자 그대로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처럼 디젤 엔진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핵원자로를 설치하여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돌리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 거다. 즉 원자로를 돌려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힘, 증기 터빈으로 해서 프로펠러를 돌리면서 동력을 얻으며 원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한대로 동력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물론 연료봉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하는 시기에는 작동을 못하지만 어쨌든 연료가 계속 있는 한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작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실제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한 번도 부상하지 않고 바다 속에서 숨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해군과 정치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 잠수함 개발 완료된 시점에서 그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정부가 주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 확보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형 잠수함은 거의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까지 빠른 시일 내로 확보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바다에서 작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러다 보면 대한민국 3년의 바다가 북한 핵잠수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도 확보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실제인 KAMD, KMPR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타격하는 무슨 미사일이 많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정보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고도 정찰기라든가 혹은 기타 정보통신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모든 기본이다. 일단 그것을 먼저 확보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가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핵추진 잠수함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정찰위성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돈을 먼저 줘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중기 계획을 당겨서 조금 빨리 나가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국방부는 정찰위성 전력화학 당기기 위해서 임차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루빨리 대북 감시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찰위성이나 군사위성을 빠른 시일 내로 임차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야말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 정보 자산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보 자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핵잠수함이 있어야만 북한의 SLBM을 방어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북한 잠수함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오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감시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타격하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방어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핵잠수함 건조가 한국 기술력으로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소형 원자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처럼 소형 원자로를 이용하여 선박을 추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프랑스나 러시아 등의 해외 국가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건조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데, 프랑스 잠수함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척당 건조 비용이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술 비용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 및 일본 등으로부터의 만만치 않은 반대를 부딪혀야 하고, 지금 걸려있는 여러가지의 국제주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현재 우라늄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얼마큼 농축됐냐가 중요하다. 보통 원전용은 한 5% 정도 농축된 우라늄을 쓰는데, 핵잠수함을 쓰기 위해서는 20% 이상은